안녕하십니까, 노름이입니다. 저는 오늘 폭풍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드디어 토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는 신나게 놀다가 집에 와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일본에 온 지 8년 차가 됐습니다. 8년 차가 돼서 옛날에 제가 일본에 오기로 마음먹었을 때 생각이 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나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그때 당시에 저도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에 가서 살면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미리 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그때 당시에 저 같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든지 도움이 됐으면 기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일본에 온 지 8년 차가 되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IT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온 거는 2018년 2월달에 일본 도쿄에 도착을 했고요. 3월달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오기로 한 계기는 2017년부터인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한 2년, 3년 가까이 한국에서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고 좀 막막했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나 방황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문득 친구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첫 해외여행으로 갔던 곳이 오사카였습니다. 그때 3박 4일, 4박 5일 정도로 오사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충격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충격이었냐면, 물론 그때 제가 관광객이어서 했던 것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기도 하고, 가게 점원이라든지 길거리의 사람들이라든지 친절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도 많았고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죠. 갔다 오고 나서도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인터넷에서 이제 일본 취업이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갔다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연수 과정을 통해서 1년 코스죠. 1년 동안 일본어랑 IT 공부를 해서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다. 라는 대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게 좀 믿기진 않았어요. 1년 동안 외국어를 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한다라는 게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과연 갈 수는 있다고 쳐도 가서의 생활이 과연 어떨까? 1년 공부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한 사회 일원으로서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게 걱정이 너무 들어서 일단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코스 과정을 밟아서 일본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봤었는데, 카페 같은 것도 들어갔었습니다. 카페 가니까 그곳에서 일본에서 몇 년간 살고 계신 분들의 일상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짜 몇 주간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봤더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또 걱정됐던 게 거기서 노력하는 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여러 가지로 궁금했었는데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인정받고 살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는 큰 선택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할 각오로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 결과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수 기간에 연락을 해서 서울로 올라갔죠. 그때 연수 기간이 서울에 밖에 없었거든요. 서울 올라가서 부랴부랴 참가해서 1년 동안 그 연수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어도 처음이었고 IT도 지식이 전무했죠. 심지어 저는 문과였습니다.
그런 이과적인 생각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두 개에 다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 정해진 코스를 연수 기간에서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잠깐 놓치거나 못 따라가게 되면은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사실 내린 결론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일본어와 IT 둘 다 그 코스를 완벽하게 이해할 자신이 없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일본어였습니다. 애초에 언어가 안 되고 부족한 상태로 가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의사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일본어를 거의 한 80%, IT를 2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언어가 돼야 면접 자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수 기간에서 공부 그 커리큘럼 제외하고 또 집에 가서도 일본 드라마만 본다든지 아니면 어플 같은 거 이용해서 현지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뭐 거의 소개팅 어플 비슷한 거긴 한데 저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연락했었습니다. 그 미리 예행 연습이죠. 현지인들하고 메시지도 주고 받아보고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일본어가 가능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저한테는 재미도 있었고 IT는 그에 비해서 너무 다른 좀 세계여서 조금 처음에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1년은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료를 하면서 그 수료하기 직전에 회사도 어떻게 내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 재고 따질 것도 없죠. 이게 좋은 회사고 이게 나쁜 회사고 라기보다는 일단 저를 받아주는 회사에 가자. 너무 평가가 안 좋거나 약간 느낌이 안 좋은 회사만 아니면 첫걸음을 떼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자 라는 마인드로 그 다음 해 2월달인 2018년 2월달에 일본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되게 떨렸죠. 외국에서 갑자기 생활을 하려니까 겁도 나고 걱정도 되지만 동시에 두근두근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오히려 기대 부푼 마음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용기를 내고 까짓 거 해보자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까짓 거 해보자 라는 마음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구체적인 계획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 와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해놓고 정작 5년 뒤, 10년 뒤 이런 사람이 되어 있고 싶다, 뭐 어떤 위치, 사회적인 위치에 있고 싶다, 뭐 어떤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외국인이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인정받고 살고 싶다, 이게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일본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오셔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딱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나한테는 뭔가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야 라는 생각은 굳이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거에 집중하시면 하시다 보면 점점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라든지 어느 정도 계획이 조금 더 그려지지 않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그 전에 여자친구를 만들고 결혼을 해서 애가 생기고 집을 사서 이렇게 정착을 할 줄은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었지 그에 대한 계획은 사실 따로 세우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럴 겨를도 없었죠. 하루하루 배울 것도 너무 많고 매일매일이 일본어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정말 그냥 그날 하루에 불태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본어라든지 IT에 대한 지식도 조금씩 늘면서 익숙해지면서 어느 정도 생각할 여유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에 대한 것도 정해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장기적인 계획들도 물론 세우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일본에 와서 살고 싶은지, 이게 어떤 이유에든 상관없습니다. 일본이 좋아서 살아보고 싶다. 그게 여기에서 사는데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면 뭐든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오되 도피처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큼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은 여기도 사실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말만 일본어로 할 뿐이지 일하는 것도 똑같고, 네, 일본이라고 해서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도피처라는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는 상태라면은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옆길로 샜는데요. 근데 이거 한 가지는 꼭 저는 해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제가 1년, 2년 차에 마음 한구석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기업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본에서의 신입이라는 거는 정말 아기처럼 대해줍니다. 얘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전제로 주변에서 얘가 1인분 할 때까지 어떻게든 키워주고 알려주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실수를 해도 용서받는구나, 그런 유예기간 같은 게 있구나,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빨리 배우고 성장해서 일단 1인분을 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 자체는 열정 페이입니다. 네, 당연하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이 욕심을 부리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월급을 많이 받고 싶다라기보다는 일단 빨리 배워서 1인분 하자라는 걸 제 단기 목표로 삼고 계속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일본어를 최대한 빨리 늘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IT라고 해서 그 컴퓨터와 씨름을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최대한 익숙해지고 발음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어휘 같은 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리시는 게 정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재미가 있어야겠죠.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은 일본인 친구를 만들거나 이성 친구를 만드는 거죠. 사실 연애하는 게 최고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니까요. 그걸 외국어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빠르게 늘 수 있는 방법이 연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빨리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일하는 그 회사 내에서 항상 그런 사람들 있죠.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회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중에 되면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게 또 하나의 제가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팁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배울 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따라 해보고요. 끝이 없죠. 언어는 하면 할수록 정말 그 깊이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점점 배우는 것도 알게 되는 것도 점차 늘게 됩니다. 이제 신입티를 벗은 뒤의 생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꼭 영상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